어서오세요. 주레비스트로에 오늘은요 여러분이 전문점에서만 수박 컷 할기로 먹었던 스키야키, 그리고 기존에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이야기만 하던 기존의 레시피, 그리고 기존 컨텐츠와는 180도 다른 진짜 로컬라이징에 최적화시키면서 현지 장인의 디테일한 비법까지 배워갈 수 있는 오늘의 레시피 준비해봤습니다. 자, 재료 손질 해야겠죠. 한국에서는 파를 씹는 맛을 좋아하고요, 이 원재료의 유통과 원가 구조에 어른들의 사정이 있죠. 그래서 파를 다 키워서 대파로 출하를 많이 하시죠. 이건 어디까지나 어른들의 사정이고요. 사실은 요리를 할 때는 어린 파를 쓰는 게 전골 요리에는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는 방법은요, 작은 파를 사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렇게 큰 대파의 껍질을 꼭 이렇게 한꺼풀을 벗겨서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사실은 한국 요리에서도 당연하게 필수 조건이고요.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여기시는 초보 주부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웬만큼 경력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 파를 꼭 한꺼풀을 벗기고 사용하세요. 이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주방 상식이고요. 이 벗겨낸 질긴 파 껍질은 당연히 킵해놨다가 육수 낼 때 쓰셔야겠죠. 파 뿌리시고 뭐 어쩌고 할 시간에 그냥 이렇게 쓰세요. 파는 원래 부드럽게 먹는 게 맞습니다. 숟간 씻어가지고 3등분 할게요. 자, 에노끼, 이 팽이버섯이에요. 저는 버섯은 무조건 GAP 인증받은 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버섯은 씻으면 저랑 싸우는 게 맞아요. 농장주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먼지만 털고 먹어야 하는 이런 버섯류들은요, 유기농법으로 키운 버섯을 먹는 게 맞고요. 이렇게 포장지에 접혀있는 부분부터 자르면은 요 전체적으로 필름이 부드럽게 벗겨지겠죠. 배추는 역시 어리고 부드러운 알배추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씻는 법은 양배추와 같아요. 양배추 컨텐츠 꼭 보셔야겠어요. 자, 버섯은 씻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먼지만 살짝 털고, 이렇게 칼집을 낼 때는요, 몸에 당기듯이 칼을 몸쪽으로 당겨서 베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모양이 예쁘고 깔끔한 애들이 전골 요리 진행하실 때는 좋겠죠. 자, 그리고 실곤약 냄새 빼는 법 다 아시죠? 뜨거운 물에 실곤약을 잠깐 담궈두고요, 식초를 한두 방울 넣고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레인지업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찬물로 씻으면 냄새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스키야키의 메인 소스가 되는 타레를 만들 거예요. 간장 소스가 베이스가 되겠고요. 기본 간장 소스에 이것저것 조미를 거쳐서 국물 맛내기에 쓴다든지 찍어 먹는 소스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그런 간장을 베이스로 한 복합 소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청주를 먼저 준비를 할게요. 청주가 뭐냐? 사케죠. 그냥 고르실 때는 쌀 향이 깊고 그윽한 제품군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인의 입맛을 찾는다면 달큰하고 부드러운 재래주를 추천드려요. 이 청주와 미림을 어떻게 초반에 조리하느냐가 깊은 맛의 타레를 만드는데 아주 큰 갈림길이 됩니다. 자, 미림입니다. 대기업들에서 미림을 표방한 여러 미투 제품들이 있죠. 역시 다양한 재료를 섞어서 만드는 진짜 미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이 청주와 미림을 먼저 끓여내서요,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고 1, 2분 뒤에 불을 휙 하고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알코올을 날리고 추가로 조미를 하는 게 청주와 미림이 가진 향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 꼭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저는 깊은 단맛을 위해서 황설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비정제 설탕이나 흑설탕, 황설탕은요, 설탕의 본연의 감미가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설탕이라고 하면은 가당 종류의 큰 카테고리에서 아주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튼지간에 이렇게 설탕의 초이스도 극명하게 완성도를 가름으로써요, 가급적 향이 풍부한 이런 설탕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간장이에요. 흔히 한국에서는 가열 시간이 길면 진간장, 열이 짧은 거 양조간장, 뭐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구분을 하시는데요. 한국 기준으로는 양조간장을 사용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깊은 감칠맛의 스키야키를 만드는 데는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일본의 관서에서는요, 연한 간장인 우스그치, 그리고 관동 지방에서는 진한 간장인 코이구치 간장을 사용하는데요. 관동의 진한 간장이 염도도 약간 낮고 볶음밀이 좀 들어가서 향기가 좀 더 풍성하고요, 재료 본연의 맛과 어우러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관서에서 사용하는 연한 간장인 우스그치는요, 염도는 살짝 높지만은 단순히 색이 연해서 다채로운 색을 뽐내면서 재료 본연의 향을 타겟을 두고 싶다면은 이렇게 우스그치 연한 간장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한국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양조 간장은요, 관동 스타일인 코이구치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한국 양조 간장의 대표 기업인 샘 브랜드는요, 브랜드별로 얘네들이 뭐 단계를 나눠놨지만 저는 그냥 최고급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게 속 편하게 요리하시는데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물론 한국 요리를 만들 때는요, 진간장이니 국간장이니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고요. 일본 요리를 하겠다 이러면은 양조간장의 최고급 프리미엄 라인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미 포인트가 관서 지방에서는 다시마 베이스의 맛내기를 진행하고요. 관동은 타레의 맛내기를 가츠오부시 베이스의 국물로 만드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재료 본연의 향을 살리는 방향으로 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다시마 스타일. 그럼 뭘 하겠어요? 미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에 혼다시가 있다면은 미원에 동량을 집어넣으면은 관동 스타일에 가까운 타레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서 필살기 킥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본 현지에서는요, 슬라이스 갈릭이나 슬라이스 진저를 넣어서 타레에 킥을 넣는 가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은 이렇게 쓰지 않고요, 타레에 야채에서 낼 수 있는 깊은 단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를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그레인 어니언류가 가진 단맛을 극한까지 뽑아 올리기 위해서는 파를 갈라서 진액을 뽑을 건데요. 우리 파는 마늘과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액을 뿜어내는데요. 이것을 타레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열이 낮아질 때 집어넣음으로써 깊지만 숨겨진 맛을 포인트를 살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비전의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파를 이렇게 종으로 배를 갈라서 사용을 하면은요, 이 파 레이어만의 깊은 맛을 추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오늘 이 킥은 파뿌리 같은 말장난스러운 그런 국물보다는 정말 놀랍고 풍부한 맛을 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 또 하나는 이렇게 파 줄기와 바디의 중간 부분을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간 여기에 쓰기도 뭐하고 저기에 쓰기도 뭐한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육수에 쓰면은요, 깨끗하게 남는 부분만 토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재료에도 일석이조로 사용할 수 있겠죠. 뜨거워진 타레가 식어가면서 파의 진액과 섞여가면서 차분하게 식어갈 때까지 한 1시간 정도 파를 담궈 놓습니다. 이걸로 파가 가진 본연의 야채의 단맛과 타레의 풍부한 맛이 뒤섞이면서 아주 훌륭한 맛을 내겠죠. 자, 드디어 스키야키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직전에 딱 2가지만 먼저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두부를 나베 표면에 저는 오늘 이렇게 태웠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코팅팬이나 그런 데에다가 두부를 살짝 태워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길게 어슷썬 파도 활활 태워 넣을게요. 이게 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 특이하고 풍성한 맛과 향을 자랑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주얼을 위해서 부세에 올려놓고 지졌지만 가급적 코팅팬이나 그릴 위에 따로 지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먼저 고기를 구워낼 건데요. 이 스키야키를 만드는 법도 관서는 먼저 소고기를 굽고요, 관동은 타레를 넣고 끓이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관서와 관동 두 특징에서 맛있는 부분만 쏙쏙 빼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올라운드 스키야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저는 먼저 소고기를 빠르게 구워내는데 마야르 리액션도 그 타겟이 있거니와 무쇠팬 곳곳에 소고기 냄새를 배이게 하는데 그 타겟이 있습니다. 보통은 소기름으로 파를 코팅해가지고 예열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 보셨듯이 향에 크게 지장이 없게끔 일반 식용유로 예열을 진행했습니다. 소기름인 우지도 물론 크게 맛과 향에 포인트를 작용을 하지만 딱히 없으면은 굳이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식용유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문제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터로 하는 매장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그 매장의 특색이다 라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버터의 유지방이 스키야키 향을 비틀어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버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관동이든 관서든 소고기를 먼저 굽냐 마냐의 차이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단단한 재료부터 넣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익는 정도를 맞춰서 끓이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컨텐츠 촬영이죠. 그리고 음식의 하모니를 중시하는 한국 정서상 저는 다 때려 집어넣고 재료들의 맛과 향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게 하면서요, 재료에서 나오는 육수와 타레가 섞으면서 익어가는 이러한 익는 방법을 시도해 볼게요. 원래라면은 차근차근 단단한 거를 집어 넣어가면서 익혀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지만요, 저는 다 때려 넣고 육수를 집어넣고 프렌치 기법인 브레이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재료와 육수가 안에서 스티밍하면서 맛과 향이 어우러지는 그런 타겟 조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소고기를 제외한 야채들과 버섯들과 그리고 태운 파와 두부의 향이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타레와 함께 맛있는 육수가 바글바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빈자리에 우리가 아까 짧게 구워냈던 소고기들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위별로 집어넣고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참 좋아요. 자, 그리고 뭐겠어요, 우리 스키야키의 황금 포인트 계란이죠. 계란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만큼 풀어가지고요, 뜨끈뜨끈하게 자작자작 익어가는 전골 스키야키 재료를 얹어가지고 하나하나 찍어 먹으면서 소고기도 중간중간 넣고 재료도 중간중간 추가하면서 타레가 없어진다 싶으면은 타레도 집어넣고
야채가 안 익네 이러면은 뚜껑 한번 덮어주고 브레이즈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맛있게 연인과 가족과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전골데이 어떠신가요? 자, 오늘은 한 끗, 두 끗, 세 끗 다른 기존 컨텐츠와 기존 레시피와 180도 다른 관서와 관동 스타일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스키야키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가지고 최고의 요리법으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킥들로 무장을 한 오늘의 레시피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깊어가는 가을밤 뜨끈뜨끈한 오뎅 전골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식 오뎅 전골도 똑같이 대입해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 놓을 거니까요. 오뎅 전골 그리고 무조림편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구독 알람 꼭꼭 해주시고 댓글까지 서비스로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오늘도 빨리빨리 가게 문 샷다 내리고 따뜻한 전골과 몸의 구석구석까지 뜨끈뜨끈해지는 아츠강 하나 준비해놓고요. 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수 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더 만나요. 와